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50명이 평균 1시간 30분 만에 배출하는 탄소량이 일반인이 평생 배출하는 것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생명을 위협하는 탄소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슈퍼리치들이 개인 전용기, 슈퍼요트 등을 이용하고 석유산업 등 오염산업에 투자함으로써 기후붕괴를 가속화하고 전 지구적인 불평등과 기아를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늘어난다면 지구온도 상승 1.5도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남은 양은 약 4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만약 모든 사람이 가장 부유한 상위 1%와 맞먹는 양으로 탄소를 배출한다면 탄소 예산은 5개월 이내에 소진될 것이라고도 예상했죠.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50명이 1년 동안 평균 184차례 비행기를 타고 425시간을 공중에서 보내면서 일반인이 300년 동안 배출하는 것과 비슷한 양의 탄소를 만들어낸다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는 개인 전용기 2대로 1년 중 약 25일을 비행하고 아마존 직원들이 207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양의 탄소를 배출했고요. 월마트를 소유한 월튼가의 요트 세대는 1년간 월마트 매장 직원 약 1714명이 배출하는 것과 같은 양의 탄소를 내뿜었다고 하네요. 옥스팜은 또한 슈퍼리치들이 오염산업에 투자해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훨씬 더 많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억만장자 투자의 약 40%가 석유, 광업, 해운, 시멘트 등 오염산업에 집중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옥스팜은 부유층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각국 정부에 상위 1%에 대한 영구소득세와 재산세를 도입하고 개인 전용기와 요트 등 탄소 집약적인 사치 소비를 금지하거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붕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고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기후불평등 또는 기후위기 불평등은 급격한 기후위기로부터 야기된 불평등을 의미하는데요. 기후위기를 초래한 집단, 즉 탄소를 많이 배출한 집단보다 책임이 적은 집단, 탄소를 적게 배출한 집단이 기후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편익을 누려온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대가를 자녀와 미래 세대에 전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더욱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서대문 FM 홍삼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추억이라 생각할 수가 없어 내 맘속에 남겨진 너의 모든 것들을 어디선가 너도 나를 그리며 울고 있을 거야 지금 내 모습처럼 이젠 떠나버린 너의 작은 몸
서대문구 소식. 네. 네. 한 주간도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가 네. 아동 권리 주간이래요. 아, 네, 맞아요. 저도 그 소식지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도 2024년 아동 권리 주간을 맞아서 네.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는데요. 네. 제가 그것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행사가 참 많네요. 그래서 아동 권리 뮤지컬 어른 동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요거는 또 16일 토요일 2시부터 3시까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뮤지컬 상연을 하고요. 네. 모집 대상으로는 관내 아동이나 아동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같은 날이에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같은 시간에 12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그렇게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부스를 또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일찍 가셔서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부스도 조금 구경하시고 아이들이랑 이것저것 좀 같이 보신 다음에 뮤지컬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린이 그림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저저번 주인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동 권리 주간에 대한 그림 공모전 수상작을 또 전시회를 합니다. 아, 그럼 전시 장소도 그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인가요? 아니요. 전시 장소는 서대문구청 로비예요. 이 전시 장소는 서대문구청 로비고요. 네. 11월 18일 월요일에서부터 11월 22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수상한 작품들 네. 서대문구청 로비에 전시를 해놓는다고 하네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좀 가셔서 한번 좀 구경하시고 겸사겸사 산책하면서 네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11월 19일 화요일에는요. 요새 신혜라 배우분 그 금쪽이 뭐 이런 TV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시는데 네. 네. 아동 권리 명사 특강 신혜라 배우님의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명사 특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하고요. 네. 유명하시잖아요. 워낙에 두 그쵸. 아이 입양하신 네, 걸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좀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언젠가 신나라 배우님께서 TV에 나오셔서 한마디 하신 적 있으세요. 또 신나라 배우님은 또 오은영 박사님이 하셨다는 말씀인데 네. 될 때까지 가르치라고. 왜 엄마들이 언제까지 엄마가 너를 이걸 가르쳐줘야 되니? 이 얘기 많이 하는데 될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네, 그 그쵸. 얘기 하셨던 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정말 이상적이긴 해요. 될 그렇죠. 때까지 가르친다는 게 네. 그게 부모가 아이를 가르친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게 어떤 변화가 생기려면 네. 진짜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서 사실은 정말 네. 어려운 일이죠. 엄청 어려운 일이라서 그거를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정말 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네, 엄청난 자기 삶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고. 근데 사실 아이들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책임지는 그런 마음으로 될 때까지 아이가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질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성인이 돼서 만난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겼나 보다라고 좀 인정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약간의 넓은 아량을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목요일에는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아동 권리 증진 유공자 표창 수여식, 그리고 그림 공모전 수상자 표창이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있고요. 네. 그리고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16일 토요일에는 아동 학대 예방 부스를 운영한다면요. 23일 토요일에는 아동 권리 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제아동인권센터, UN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아동의 4대 기본권 이렇게 홍보를 또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관내 아동들, 주민들 가서 좀 구경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같은 날이에요. 아동의 노을 권리 증진을 위한
버라이어티 매직쇼. 그래서 섀도우 그래피, 서커트릭, 스토리텔링 마술 등 소통형 퍼포먼스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아, 그거는 어디서 하나요? 네, 이것도 같은 곳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아. 대극장에서 네. 2시부터 3시까지 하네요. 아, 그러면 그 뭐 많은 공연들 행사를 다 사전 신청해야 하나요? 아, 여기는 뭐 사전 신청하라고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뮤지컬하고 그리고 버라이어티 매직쇼는 사전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청 방법은요. 서대문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네. 통합 신청하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네, 통합 신청하실 수 있는 곳에 가시면 뮤지컬, 어른 동생, 그리고 명사 특강, 그리고 버라이어티 매직쇼를 11월 1일 금요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청하기 누르셔서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사전 신청을 네. 해두시는 게 네, 빨리빨리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매직쇼하고 그리고 아동 권리 뮤지컬 어른 동생하고 하기 전에 네.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부스하고 아동 권리 홍보 부스가 사전에 운영이 되니까요. 네. 여기도 먼저 구경하시고 그리고 공연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아동 권리 주간 기념 행사 안내해 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요. 네. 저희가 카페 폭포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요. 네. 이 인문학 강의 이름이 무척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무척. 네. 주류 인문학, 술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네. 그래서 11월 22일 금요일에 하는 인문학 강의인데요. 네. QR코드나 스캔 또는 전화 접수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여기는. 아니, 그게 하루 하는 강의인가요? 네, 그렇죠. 아.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하는 강의인데요. 네. 이게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MBC 기자이시면서 네. 또 유튜브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누구죠? 조승원 기자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 책을 쓰셨는데 네. 예술가의 술 사용법, 뭐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버번 위스키의 모든 것, 네. 스카치가 있어 즐거운 세상. 음. 요런 술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네요. 아니, 근데 요새 금주중 아니세요? 저요? 네. 저 이제 금주 기간이 끝나가지고요. 일요일에 이제 음주를 했는데요. 일요일에 음주를 하고, 이제 다시 또 금주를 또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정말 꿀맛 같았겠어요. 네, 종류별로 다 먹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네. 주말을 보내고, 네.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금주 생활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주류 인문학 강의는 네. 이것도 신청 미리 해야 되나요? 이것도 QR코드 스캔이나 전화 접수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 왜 이렇게 저희가 접수하는 거에 지치죠? 그러니까 접수 방법이 다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게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QR코드로 또 접수를 해보려고 봤더니 네. QR코드를 성공적으로 스캔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또 뭐 이상하게 미QR이라는 사이트로 가요. 네, 그래서 미QR이라는 사이트로 가서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건데 네.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인증번호 요청해서 뭐 로그인으로 해서 유료 가입해야 되고 막 이러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전화로 그냥 접수해야겠네요. 그러게요. 네. 전화가 그냥 간편하고 네. 빠르겠네요. 네. 네. 장소는 서대문구 카페 폭포고요. 네. 카페 폭포 요새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니 뉴스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이 서대문구가 네. 카페 폭포에 네. 굉장히 많은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막 그러면서 무슨 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서울의 명소 막 이래서 막 뉴스로도 막 나오고. 저는요, 근데 네. 그 지나치게 유명해지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몰려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영업 그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한테는 분명히 어떤 이득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쵸. 또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소음과 음. 이
환경 또 오염과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살짝 저는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공중 도덕의 의식을 가지시고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정말 더 좋죠. 네.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이 또 잘 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아유 나 하나야 좀 뭐 막 이런 식으로 또 같이 막 그렇게 무너지게 네, 되니까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실 때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나와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냥 동네에 있어서 바로 근처라서 뭔가 이렇게 한적하게 산책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한데 맞아요. 이제 그 카페 폭포 주변은 한적할 데가 없어요. 아, 그건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네네네. 진짜로 밤 늦은 시간에도 거기는 사람이 있고 네. 이러니까 조금 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근처에 사는 그럴 수 주민의 있죠. 그럴 수 입장에서는 있죠. 약간 좀 아쉽다. 그렇죠.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 제목에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술을 사랑하고 탐닉하여 예술 창작에 활용한 문인과 뮤지션들의 이야기. 네. 술과 예술. 네. 네, 그랬네요. 사실 근데 좀 과하면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근데, 술이든 뭐든 네, 뭐든 그렇죠. 뭐 과유불급이죠. 네. 그렇지만 뭐 적절하게 즐기는 건 참 좋지 네, 않나 맞아요. 싶은 네, 생각 드네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네네. 신청하시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QR코드 또 전화 접수 있는데요. QR코드 너무 복잡해요. 그냥 전화하세요. 네. 서대문구청 청년정책과 02330-1912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소식 2개 벌써 들었으니까요. 프라이머리의 자니 노래 듣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동훈아 나와.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 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yeah. 일 끝나서 친구들과 한잔 내일은 오는 토요일이니까 일 얘기 사는 얘기 재미난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 밤 술 기운이 올라오니 산에 놈들끼린 결국엔 여자 얘기 적적해서 서로의 전화기를 꺼내 번호 목록을 뒤져보지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바퀴야 뜬금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술자리가 끝나가 3차로 이동하기 전인데 문자 1분, 7분, 10분, 앤 20분 담배와에만 태우는 지금 답장 왔어 오빠 나 남친 생겼어 늦었어 좀 일찍 연락하지 그랬어 다음에 봐 그냥 다음에 낮에 봐 후회할 걸 알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바퀴야 어디야? 뜬금없는 문자를 보내보진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진짜 술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들뜨는지 나 또 잘 몰라 난 왜 그녀들을 부르는지 갑자기 허전해 작업을 걸어대지 여기저기 오늘 밤 나 자존심 다 버렸네 전 여친한테 더럽게 달라붙어봤지만 그녀는 버럭해 너 진짜 철없게 언제까지 이럴래 미안해 갑자기 외로운 걸 어떡해 껄떡대 나 여기저기 다 맘껏 들쑤 쉬고 다녀온 거리거리 다또 잠들었어 프라이머리가 텐션 떨어진다 동훈아 넌 저리가 이제 해가 나올 시간 이대가니까
가 눈이 녹듯 사그라 드는 기대감 너무 지치고 피곤해 자고 싶어 있잖아 저 차를 타고 졸며 집에 가 창밖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나는 꾸벅꾸벅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해 눈부셔 아침에 보는 정신이 게 맑아지지 않는 기분 아직도 바쁜 내 손가락 아직 손은 바쁘게 움직이지 짝꿍이나 먹고 갈래 지금 너의 잔이 바뀌야 뜬금없는 문자 보내보진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하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택시비 줄게. 제발 그 천화동 간다고? 심심해서 그래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이 독감 예방 주사하고 저번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요새 코로나하고 폐렴이 또 그렇게 또다시 극성을 부리면서 네, 맞아요. 제 주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셨거든요. 네.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어요. 감기도 지금 네. 유행한다고 해서 네네네. 저도 이제 계속 목이 아파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기침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관련된 이야기 소개해 네. 주세요. 그래서 2024년 2025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네. 대상은 어린이들, 6개월에서 13세의 어린이들, 그리고 임산부분들, 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님들 이렇게 대상자이시고요. 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르신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 대상이시고 그리고 면역 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분들 모두 대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먼저 제가 독감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네, 먼저 독감은요. 어린이 6개월에서 13세까지고요. 네. 그리고 2회 접종인 친구들은 그러니까 9세 미만의 생애 처음 접종하시는 아이들은 2024년 9월 20일 이후부터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시작 날짜들이 다 지났기 때문에요. 아무 때나 가서 하셔도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네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무슨 1회 접종이신 사람들은 10월 2일부터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뭐 10월 11일부터 뭐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부터 막 이랬는데요. 네. 지금은 다 그냥 가서 맞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방접종 사이트 및 서대문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어디에서 접종하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접종하는 백신은 독감 인플루엔자 4가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무조건 지참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네, 요새는 병원에 가셔도 무조건 신분증 가져가셔야 돼요. 맨날 내가 가던 병원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신분증 내놓으라 하냐 맞아.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꼭 가져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하시면 됩니다. 네. 문의하실 것 있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실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330-1829번, 1838번이에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 지정 의료기관 또 우리 서대문구의 관내 의료기관 77개소에서 지금 현재 접종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무조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네. 저는 좀 이제는 약간 음.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네. 약간 무감각해진 그런 네. 면도 있고 한데 이 코로나 음. 그 백신을 네네. 꼭 맞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 사실은. 그러냐면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에 비해서 훨씬 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네. 코로나 예방 바이러스는 꼭 맞으시는 게 좋으신 거죠. 코로나 예방 접종은. 그러니까 어린이랑 음. 노약자분에게는 거의 권고 사항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제 주변에 보면 그냥 제 어떤 비슷한 나이 또래의 네네. 성인들은 이제 코로나 주사 안 맞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감각해진 것도 있고, 맞아요. 네, 이제 그리고 코로나 걸려도 뭐 격리도 안 하고 그냥 음. 출근도 다 하고 네. 뭐 다 하니까 음. 사실은 이 독감이나 코로나나 뭔가 이게 구분도 안 되고. 저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내가 평소에 면역이 조금 약하다. 사실 이 면역력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유전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네. 좀 그렇게 타고난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맞아요. 약간 면역력이 약한 어떤 체질들이 있죠. 맞아요. 네. 얼마 전에 제 친구 만났는데 진짜 오랜만에 그 친구는 이제 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동네 태어나서 네. 초, 중, 고등학교 동창생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시집 오고 나서는 잘 못 만났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도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프던 친구였는데 네. 성인이 되고 나서 좀 괜찮았어요. 네. 근데 요새 다시 또 면역력이 많이 저하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특별 관리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그 백혈구도 너무 적어가지고 빈혈 수치도 높고 면역력도 너무 안 좋고 또 뭐 가수 김유나 씨도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결핍한 그런 증후군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예방 접종을 꼭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나의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어딜 방문을 많이 해야 할 예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그렇죠. 네, 그럼 뭐 이렇게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맞아요. 다수를 상대하시는 분들, 맞아요.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챙겨서 맞아요. 예방 접종, 백신 맞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니 왜냐면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이제 나로 인해서 또 네. 그게 뭔가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 맞습니다. 특히나 학교 선생님들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맞아요. 네, 꼭 맞으셔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괜찮겠지 이러고 말면 또 큰일로 또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이제 호미로 막을 것 뭐 가루로 막는다고 뭐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하여간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나쁠 것 없으니까 네. 꼭 이렇게 주위에 어르신들 계신 분들 또는 면역력이 조금 안 좋은 분들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예방 접종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다가 무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건강하게 삽시다. 하여간에 이제 오래 산다는데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저는 이거는 진짜 고등학교 때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예비 엄마의 육아 역량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행복한 예비 엄마 출산 교실입니다. 네. 네. 접수 기간은 11월 22일 금요일까지인데요. 네. 매주 화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회차별로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모든 회차를 동시에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네. 서대문구 모자 건강 증진센터로 문의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네. 장소는 서대문 보건소 6층 회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일단 11월 5일 화요일은 지나갔고요. 280일 건강 태교 요거는 지나갔는데 네.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출산 및 산후 과정. 사실은 이 태교에 대해서는
요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태교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이 임신했을 때 엄청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 많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소용없다는 네, 태교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교는 둘째치고 네. 11월 12일 화요일에는 출산 및 산후 과정 이해에 대해서 하고요. 네. 11월 19일 화요일에는 신생아 눈높이 돌봄 준비. 네. 11월 26일 화요일에는 모유 수유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 필수 교육 과정으로 있어야 돼요. 아, 그쵸. 뭔가 그런데 음. 지금 그러니까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기르고 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 방금 인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모두가 네, 알아야 맞아요.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맞아요. 또 그 이후에 음.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뭐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볼 필요가 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출산과 임신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네. 죽을 때까지 어쨌든 이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더라도 이건 알면 너무 좋을 일일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네. 여자들도 남자들이 군대에서 받는 그런 기본 교육이 있어요. 군대 기본 교육. 그 어디야 그 훈련소 들어가서 하는 거. 네. 그거 정도는 여자들도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니까 저는 그 정도는 또 여자들도 받아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런 게 사실은 살면서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필요한 거 배워야 되고 함수, 네, 적분 이런 거보다도 사실 이런 거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뭔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인간으로서 생명 우리도 알아야 되는 일인 것만은 분명하죠. 청소 방법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네. 아니 또 줄줄이 나오네. 네. 그런 것도 알아야 돼. 우리 네,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 집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데. 네, 아무튼, 어쨌든 네. 문의하실 것 있으신 분들 서대문구 모자 건강증진센터 02330-380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드벨벳의 코스믹 노래 듣고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웨던 cacophonic story it's electric 그 소란스런 밴딩 너를 만난 별난 사건 첫 번째 별은 차가워 몇 번째 은하를 건너 멋대로 불시착한 그대란 낯선 이 방인을 버려둘까 솔직히 너무 싫어
보지 못한 것들 찾아 해 I just can't say goodnight I can never say goodnight 'cause your love is cosmic I'm riding on your rhythm through the solar system come with me 우린 이 밤을 건너 둘이 cosmic lover cosmic lover 이 밤을 가고 cosmic lover yeah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그림책도 또 우리 제이 선생님이 완전 초신간으로 제가 계속 너무 이렇게 고전 작품만 들고 온 것 같아서 한동안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신간을 들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몰랐어요. 그냥 도서관 가서 저는 가끔 그냥 손에 잡히는 책을 빌리곤 하는데 네. 도서관 갔는데 이 파란색 이 책등이 딱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딱 뺐어요. 네네. 그런데 표지에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좀 신선한데? 보통 책은 이 홍보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책 제목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표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렇게 파란색 그 책 표지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실루엣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이렇게 작게 있고 아무 텍스트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는 그 책 원래 그 겉표지가 따로 있나 봐요. 네네네.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정렬해 놓을 때 그 겉표지를 빼고 정렬을 해놔서 그런지 근데 그래도 원래는 표지에 제목이 적혀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딱딱한 그 종이에 네. 써 있죠. 네, 그게 없었고 그래서 제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책장을 넘겼는데 역시나 책장을 넘겼을 때 제목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 그냥 바로 서두가 시작이 돼요. 이 책의 제목은 피아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 피아가 여기에 나오는 그 여자 아이의 이름이에요. 네. 근데 서두에 보면은 피아를 소개합니다. 피아가 손에 든 책은 아름다운 페이지로 가득 차 있죠. 슬프게도 그 중에는 찢겨 반쪽이 된 페이지가 있었어요. 라고 하고 그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페이지가 실제 이렇게 찢어진 모양으로 맞아요.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야 이 책의 제목 피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책은 올해 5월 달에 출간이 된 책이고요. 네. 자크 마이스 그리고 리사 브라이커르스라는 글작가, 그림 작가가 작업을 했는데요. 네네. 저도 진짜 처음 들어본 작가고요. 그리고 책은 고트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어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근래에 들어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아주 작은 독립출판사에 가까운 출판사 중에 하나예요. 이 고트 출판사가. 그래서 그 고트가 염소잖아요. 네. 이 출판사 이 심볼이 이렇게 종이로 접은 염소 같은 모양이 있는데 특별히 좀 요 근래 보면은 작은 출판사지만 좋은 책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짧게 그 고트 출판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게요. 네. 이 출판사가 심볼로 삼은 이 고트는 종이를 별미로 삼는 염소가 차마 삼키지 못한 마지막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알려지지 않은 책, 알려질 가치가 있는 책을 선별해서 펴냅니다.
라고 출판사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이 설명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실제로 제가 몇 권의 책들을 경험해 봤을 때 정말 이 출판사에서 이 선별을 해서 책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고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은 조금 낯설어요. 낯선 작가들, 낯선 나라의 책들을 선별해서 내고 있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자크 마에스와 리서 브라이커르스는 네.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주로 활동하고 있는 그림책 작가 듀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계속 같이 팀으로 작업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 두 분에 대한 설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별로 아는 바가 없이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아까 그 피아라는 주인공 여자아이가 갖고 있는 책에 네. 한 페이지가 찢겨져 있고 이제 피아는 그 페이지를 찾아 나서게 되죠. 그래서 그 찾아 나서는 어떤 과정에서 피아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언니가 갖고 있는 세 장 안에 새가 이렇게 종이로 접은 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아는 그 종이가 자기가 잃어버린 그 한 페이지가 아닐까 하고 또 가죠. 근데 이 언니는 또 자기의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어떤 감기에 걸린 소년이 코를 풀고 있는데 네. 이 코를 푸는 이 휴지가 이 종이가 자기가 잃어버린 책장이 아닐까 해서 또 쫓아가면 소년에게는 또 다른 어떤 상황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피아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종이를 들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피아의 잃어버린 종이가 아니라 다 그들의 어떤 사연이 적혀 있는 그런 어떤 종이였어요. 그래서 피아는 계속 자기의 잃어버린 종이를 찾아서 계속 어떻게 보면 작은 여행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피아가 자신의 종이를 찾게 되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저는 좀 이 장면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어떤 거냐면 막 찾다가 계속 못 찾았어요. 그래서 피아가 딱 어떤 곳에 도달을 했는데 그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 피아의 앞에 딱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네가 찾는 거니 꼬마 아가씨? 너는 오로지 네 생각만 하고 단 한순간도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손에 쥐고 있는 종이 쪼가리, 피아가 찾던 종이를 다 찢어가지고 흩뿌려버리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의외였던 게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는 자기가 잃어버린 책장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고 온 마음이 다 거기가 있어서 그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무신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피아에게 복수같이 책장을 다 찢어버리죠. 네.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피아가 찢어진 조각들을 다 이어 붙여요. 그래서 봤을 때 그 조각에는 피아의 친한 친구에게 그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에 보면 그 친구가 아무래도 많이 다쳤어요. 온통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몸에 막 팔도 기부스하고 목도 막 부러져 있고 막 다리도 머리도 다 붕대를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짐작하기에 피아는 자신의 그 다친 친구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모양이고 그 그림 그린 그 페이지를 잃어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 그림을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이 책은 사실 끝이 나요. 그래서 네. 마지막 그 면지에 보면은 이 친구와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막 그림도 보여주고 같이 과자도 먹고 뭐 음악도 듣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마지막 면지에 그려져 있고 이 책은 이제 끝이 나죠. 네,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다르다라고 느낀 어떤 지점이 바로 피아가 만났던 그리고 무신경했던 네. 그 사람들이 피아의 책장을 갈기갈기 찢는 장면? 그런데 또 피아는 거기도 마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것에 몰두해 있고 그래서 그 이외의 것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저는 또 그렇지. 그걸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의 맨 네. 앞장하고 맨 뒷장을 보면 맨 앞장에 이제 PIA라고 이게 글씨가 나와 있고 네. 여기에 보면 막 여기저기서 소리가 막 나는데도요. 피아는 듣지 못하고 그냥 가거든요. 다 그냥 무시하죠. 네. 네. 근데 또 이제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이거를 수어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피아가 듣지 못하는 아이인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그 친구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누워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 다쳐있는 누워있는 친구 이렇게 보호대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 이렇게 보면 수어로 이게 사랑해가 요거라면서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차트 같은 게 나오고 네네네네. 피아가 그 차트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친구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네네.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런 유추도 보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얘네들이 막 계속 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나 네, 이거 좀 맞아요. 도와줘. 뭐 네. 또 이제 또 실연을 당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오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너는 내 얘기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잖아. 맞아요. 어떻게 뭐 그럴 수 있어. 막 그래서 맞아요. 근데 확 그렇게 찢어버릴 수 있나? 나는 그렇게 세상에. 그러니까 되게 거기도 네. 그렇게 나오죠. 피아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소통이 되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그랬겠죠. 네. 그러면서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이렇게 확 찢어버렸는데 또 나름 또 그것도 피아는 개의치 않아요. 울먹울먹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걸 또 다시 또 다 이어붙여서. 이어붙여가지고 네. 결국에 주려고 했던 친구에게 주잖아요. 네, 맞아요. 또 친구랑 또 재미있게 또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그냥 뭐 좋다 나쁘다 네네. 이렇게라기보다는 그냥 좀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피아가 여기서 분명히 이제 청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유추할 수가 네.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변인들에게 굉장히 무관심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에 굉장히 몰두하는 아이구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그 몰두하는 대상이 자기의 가장 아끼는 친구라는 것. 그 친구를 위해서는 정말 이거 있잖아요. 직진녀예요. 직진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이 책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서로에게 자기가 처해진 상황만이 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서로가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 네, 맞아요. 서로가 소통하는 방법을 서로가 잘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종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주 속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네, 그래서 네네. 어쨌든 이것이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임은 네. 분명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네. 드는 그런 그림책이라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게 되게 또 특이한 책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지냐면 네.
그림이 되게 또 감각적이에요. 네, 요새 그림, 요새 느낌, 네, 요새 느낌 나는 그리고 네. 또 책도 무슨 뭐 독일 글로벌 일러스트레이션 어워드 대상 수상 작가의 이탈리아 어린이 문학지 안니로 다리산 수상 작가의 네네네. 또 플랑드르 문학기금 선정작에 막 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림이 참 되게 감각적이에요. 음. 네, 그림도 같이 네, 또 맞아요. 감상도 해 보시면서 아, 내가 또 주위의 분들이랑 주위 사람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잘 들으라고 우리 네, 맞아요. 제가 네. 이 정말 직접적인 노래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로 비욘세의 Listen 노래 듣고 헤어질게요. 한 주간도 건강히 안녕히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바. To the song here in my heart, a melody I start but can't complete. Listen to the sound from deep within. It's only beginning to find release. Oh, the time has come for my dreams to be heard. They will not be pushed aside and turned into your own. All 'cause you won't listen. Listen, I am alone at a crossroads. I'm not at home in my own home, and I've tried to say what's on my mind. You should have known. Oh, now I'm done believing you. You don't know what I'm feeling. I'm more than what you made of me. I followed the voice you gave to me, but now I gotta find my own. You should have listened. There is someone here inside, someone I thought had died so long ago. Oh, I'm screaming out, and my dreams will be heard. They will not be pushed aside or words into your own. All 'cause you won't listen.